안녕하세요. 조금만 노력하면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과 신용평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강의를 다시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의라기보다는 이제 시험평가 관련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이라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이번 좀 강의라기보다는 한 중급 이상, 중급 정도 되시는 분들에게 이런 현황이 돌아가고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얘기도 하고 싶어서 올리는 거니까 일단 이 부분을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재무제표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재무제표가 나오고 이제 3월 말부터 한 6월 말까지가 업체들의 기업 신용평가 신청이 아주 폭주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신용평가 회사들마다 한 3개월 사이에 1년에 하는 신용평가의 한 거의 60% 이상을, 3분의 2 이상을 아마 요 기간 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만큼 이제 업체들도 바쁘고 또 신용평가 회사들도 바쁜 그런 시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얘기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중급 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업체 동향, 이런 시장 동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강의 난이도는 일단 중급 정도로 보시고요. 두 번째 이제 입찰과 시험평가 등급의 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현황,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부 업종, 모든 업종에서 다 해당되지는 않지만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입찰 관련해서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처음에 설명해 드렸을 때 PQ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참가 자격 제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부 업종에서는 이 신용평가 등급 이 자체가 입찰 관련해서 어떤 참가 자격 제한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업체 그 업종의 현황을 보게 되면 이건 부득이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업체들별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이고, 두 번째는 이제 유동 비율, 그다음에 세 번째 부채 비율입니다. 보통 이제 요 세 가지를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기업 신용평가 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업종별로 해서 이제 이 거에 해당이 되는 보통 업종들은 이제 더블 B 제로에서 트리플 B 플러스 요 등급들 사이에요. 지금 혹시라도 이걸 보고 계신 분 중에서 아마 어느 정도 입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 하게 되면 공감하고 계시는 업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 PQ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일정 자격 요건이 되는 이상의 업체들이 입찰을 참여하게끔 제한하는데, 이미 이 기업 시험평가 등급 때문에, 자체 때문이라도 실질적으로 일단은 일정 등급 이상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커트라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요맘때 가장 많이 받는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평가 등급을 어떻게 끌어올려야 됩니까? 저희는 꼭 입찰을 보기 위해서 이 등급이 필요해요. 이 등급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일단 자, 이제 재무제표 일정을 보시면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의 재무제표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결산 기준일은 이제 전년도 12월 31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월, 3월이면 보통 이제 업체들의 재무제표가 나와요. 그래서 이 2월, 3월에 나온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제 신용평가 등급을, 신용평가를 각 신용평가 회사들에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편법이라고 했는데, 제가 편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유효기간을 활용했던 방법이에요. 자, 여기 1월부터 12월까지가 기간이 있어요. 자, 요 기간에서 자기네 회사가 전년도에 그 직전, 그러니까 전전년도보다 매출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게 안 좋아요. 그러면 올해 평가 등급을, 신용평가 등급을 신청을 했을 때 과연 그 업체 등급이 좋게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근데 업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정 등급 이상의 신용 등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편법을 썼어요. 자, 여기 요 재무제표가 한 이제 제가 2월 말이나 3월 달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2월 요 기준으로 해갖고 요맘때쯤 1월 말이나 요때쯤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신용평가 등급서 유효기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몇 년이죠? 1년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바로 자기네 전년도에 안 좋았던 재무제표 그 기준을 그거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가지고 거의 1년 동안을 이걸로 대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당연히 개선 방안이 나오죠.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요 6월 달까지, 즉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받은 평가 등급은 무조건 6월 31일까지만 유효하는 걸로 해서 개선 방안이 나왔어요. 이거는 굉장히 일단은 잘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좀 기존에 있던 업체들한테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요 얘기가 지금 한 10년 전의 얘기예요. 10년 전. 이게 아마 이 적격심사 기준안이 개선이 됐던 게 제 기억으로 이게 2010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어찌됐든 이제 이런 편법이 이제 또 막히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평가 등급이 필요하다라고, 그리고 또 이제 이를 이용한, 어쨌든 간에 업체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한 이제 평가회사들의 뭐 나름대로 이속도 있죠. 제가 지금 파악하기에 약 한 10년 전보다 이 기업 공공기관 이제 나라장터 입찰 관련한 이 기업 시행평가 관련해서 이 매출이 각 신용평가 회사별로 제가 알기로는 최소 10배 이상의 매출이 제가 늘어났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해요. 물론 이제 각 회사별로 약간씩 편차는 있겠지만 총액으로 봤을 때 이 기업 시행평가로 인해서 일어나는 매출로 인해서 봤을 때 일어나는 평가 등급 그 매출만으로도 한 10배 정도, 아마 저도 저번에 요 내용을 접하고 깜짝 놀랐었고 아마 이 지금 내용을 듣고 있는 분들도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용을 할 것인가? 바로 회계법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재무제표 결산일이 12월 31일이라고 했잖아요. 혹시 예전에 이 신용평가 등급을 그 강의를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12월 말에 보통 회계법인에서 가결산이라고 해서 업체에게 미리 내용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미리 좀 조율을 하십시오.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불리하게 적용되는 이러한 부분들은 개선을 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아마 그 부분들이 업체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미 새로 나오니까 이미 나와버린 재무제표를 어떻게 뜯어 고칠 수는 없지만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외부 감사를 통해서 업체가 원하는 신용평가 등급을 이제 발급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아셔야 될 게 기본적인 어떤 재무제표 수치가 안 좋아요. 매출도 안 좋고 그런 걸 갖다가 억지로 이렇게 올려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요건을 갖다가 어떻게 조금씩 바꾸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약간 업체 신용평가 회사별로 조금 자기네들이 올려줄 수 있는 가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이렇게 한 등급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얻는 업체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 업체들, 신용평가사들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업체들은 또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보통 수백만 원,
많게는 거의 한 1,000만 원 넘어가는 경우도 제가 있다라고 제가 듣긴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들여서라도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다시. 이 과정에서 이제 좀 많이 아쉬운 거는, 이게 어떻게 또 공공연하게 오픈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뭐 브로커가 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중간에 이제 뭐 영업하시는 분들이 장난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회계법인을 이용을 해서 다시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평가 등급을 받는 게 이제 각 평가 회사들마다 조금씩 명칭은 사용하는 게 좀 차이가 있죠. 뭐 사전 뭐 컨설팅, 그 다음에 뭐 안 그러면 뭐 사전 뭐 평가 등급 뭐 해갖고 모의 등급,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그러면 작년 12월 달 거를 갖다 미리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정밀 평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재무제표 수치가 기본적으로 나와야만이 되는 경우가 이 경우가 가능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있어서 좀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찌됐든 좀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렇다면은 향후에 이게 개선이 될까, 어떤 뭐 문제점이 있어도 좀 바뀔까. 제가 한 10몇 년을 지금 이 업종에서 제가 지켜봤지만 쉽게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부득이하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단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건, 좀 12월 가격살 때 미리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충분하게 좀 받아보셨으면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해서라도 뭐 사전 컨설팅이든 뭐 신용평가 등급이든, 안 그러면 뭐 정밀평가든, 일단은 신용평가 회사에서 신청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좋은 담당자라든가 이런 평가 직원들을 만나서, 평가 연구원들을 만나서 좀 원하시는 등급을 잘 받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오랜만에 올려드린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